네, 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오늘 낮에 보니까요,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꽤나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봄을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초여름으로 건너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계절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부동산 시장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들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 속에서 가장 큰, 또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기회가 좀 싹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를 함께 하시면서 또 놓치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찬 또 1시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부동산 토지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전화 열어두고 저희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상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2128입니다. 8548번으로 연락주세요. 2128에 8548번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SNS는 24시간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로 열려 있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좋아요 버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기운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루원개발의 김태형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많이 더워졌죠? 네, 더워졌습니다. 네, 후끈후끈합니다, 진짜. 네. 네, 이제 좀 걷다 보면 네. 이 와이셔츠 안쪽으로 약간 땀이 좀 맺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의 변화는 정말 빨리 체감이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이 겨울인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 뭐 뉴스나 이슈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약간 질문이 약간 좀 다른 측면이긴 한데 네. 혹시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낚시를 하면 네.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낚시의 매력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장비를 챙겨서 네. 아침이 아니고 새벽 정도에 챙겨서 뭐 저수지든 바다에 가서 네. 낚싯대를 들이우고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다. 무념상. 그러다 보면 벌써 해가 지고 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뭔가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동산은 사실 주식하고 조금 성격이 좀 틀려서 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면서 좀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모여가지고, 모인다는 말 표현 죄송하네요.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러운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죠. 예. 하지만 큰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나라의 뭐 경제 상황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제 저희들이 좀 나누고 네. 또 지역별로 현재 좀 드러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를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미분양 사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홍대역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 분양 청약률은 굉장히 높았지만 미분양이 한 174채 정도가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네. 174채 중에는 이제 미자격자 네. 혹은 금액이 자금이 마련이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아이고. 머금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 네, 그래서 네. 그 174채가 이제 미분양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무순위 청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청을 했죠. 기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33대 1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심지어 서초동에 있는 경우에는 뭐 600대 1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 오히려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좀 택할 수 있는 네, 또 선택해서 약간 고를 좀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 왔다. 정부 정책은 네. 서민들의 아파트를 좀 이렇게 비싸지 않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택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정책이 펼쳐 나가고 있는데 시장의 상황은
반대로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면 일단 가격 자체가 좀 높고요. 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서민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민들이 참 이렇게 사고는 싶으나 네.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청약을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서, 왜냐하면 이 당첨이 되더라도 그걸 포기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자기 자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까지 자금 상황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네네. 아, 이 지역의 아파트 내가 그동안에 정말 내가 사고 싶었다. 네. 뭐 이런 마음 하나만으로 덤벼들기에는 옛날과는 좀 다르다. 자기 자금 뭐 10%, 15% 있을 때에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던 시대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 최소한 자기 자금이 3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낚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미분야 네, 얘기까지 좀 흘러왔는데 정말 근시안적으로 아마 그런 사고로 부동산 시장을 대하시다 보면은 되게 속상하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방향성을 믿자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있는 이런 좀 체크리스트들 나에게 좀 닥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조금 제거하면서 아마 좀 긴 시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대비해 보신다면 또 좋은 결과 저희 머니맨과 또 함께 하시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미나 일정 먼저 안내 도와드리고요. 오늘 본격적인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네, 대구로 가는데요. 죽전역 더킹덤 뷔페에서 1시 반부터 4시까지입니다.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화요일에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영등포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영등포 역사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4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개별적인 상담 또 도와드리니까 조금 시간 지나더라도 많이 찾아오시면 또 좋은 기회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구와 영등포 지역에서의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미리 또 오늘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네네. 먼저 대구는 대대광 중에 한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도 네. 부동산 지방 중에서는 가장 시세가 살아있는 괜찮은 그렇죠. 분위기가 예. 대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그 분양된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대전, 이제 두 번째가 광주, 네. 세 번째가 대구. 대구. 예, 그 다음이 경기, 그 다음에 서울,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70대 1이 넘고요.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30대 1,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대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분양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대전, 광주, 대구 지역은 새로운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 살아있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 대구, 광주, 대구, 대전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새로운 아파트들의 네. 위치적으로 또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괜찮은 지역들은 뭐 거의 100대 1이 넘는 그런 청약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쪽 지역들은 당분간은 네.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서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이런 물량들 인기가 높은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쪽인가요? 대구에서? 전국에서 지금 가장 청약률이 제일 높았던 지역이 이제 죽정역 사거리에 이전에 이제 웨딩홀 같은 걸 했던 네. 곳을 이제 부수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상복합을 지금 올리거든요. 도시 한복판이겠네요. 예. 그 뭐 상호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가 175대 1이 나왔어요. 주상복합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치적으로 그 주변에 이미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돼 있고 그 주상복합
뒤쪽으로는 전부 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뭐 교통 자체가 이제 그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돼 있고 하는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 그런 지역에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두상복합에 대한 인기가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래요. 분양 청약률을 네. 이제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무리 분양시장의 열기가 사라졌다고 해도 대구만큼은 좀 비껴갔다라는 기사를 저도 많이 접했는데 네. 그러네요. 굉장히 분양 열기가 뜨거운 곳 중에 하나가 대구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교통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흘 네. 전인가 보니까 서대구 고속철도역의 기공식이 열렸던데요. 네네네. 네. 지금 그 달서구 위쪽이 지금 서구라고 보이지는 대구의 서쪽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에는 SRT랑 KTX 고속 전철이 이제 그 정차를 하죠. 근데 그게 정차하는 역이 이제 동대구역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은. 근데 네. 동대구역에서 이 서대구역까지 그냥 이동했을 때는 차량으로 거의 1시간 가까이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네요. 예, 반면에 이쪽 그 서대구역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트립, 업무차 이동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서대구역에 그 KTX하고 SRT가 이제 서게 되면 2023년 정도에 아마 개통을 할 거고 역사 자체는 한 2021년 정도에 이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 주변 이 서대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산업단지 쪽에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편리함이 있을 수 있고요. 단지 이 KTX하고 SRT뿐만 아니라 구미에서 출발해서 대구를 거쳐서 경산으로 가는 그 대구 광역 철도라고 있습니다. 네. 그는 기존의 이제 철도를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광역선인데 그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광주, 전라도 광주죠.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달빛 내륙 철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아마 그 빛광자 서서 광주 같고 달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구를 의미하는 건지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달빛. 달빛 내륙 철도라 해가지고 네, 이름이 이뻐요. 근데. 예, 191km 정도 되는 와, 거리를 빠르네요. 이제 또 개통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그런 새로운 철도 라인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구 산업선도 여기 들어올 수 있고 또 공항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서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또 관련된 또 철도 라인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 서대구역이 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인 측면 네. 또 교통적인 측면 또 이 역사뿐 아니라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도 다 개선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대구 입장에서 대구 시민 입장에서도 좋을 뿐 아니라 이제 대구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영향을 네. 지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갑니다. 무려 7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네. 서대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서남권의 교통 허브로서 이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면서 네, 네. 많은 변화들까지 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대구를 이렇게 동대구하고 서대구하고 조금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서쪽에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어 보이네요, 전문가님. 그게 꼭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이제 규모를 볼 때 네. 동쪽이 먼저 사실은 개발이 많이 됐어요. 발전의 축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경상도에 있는 뭐 대구, 포항, 울산, 부산. 근데 또 그 도시 내에서도 동쪽이 먼저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네. 부산도 보면 해운대, 남구, 수영구 다 동쪽이고 저번에 그러네요. 제가 그 서쪽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구도 동쪽 그러니까 보통 도심은 중구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도심의 가운데가 네. 가운데에서 동쪽이 먼저 개발이 되면서 서쪽 부분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금천구, 구로구, 또
뭐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되고 오히려 동남부 지역은 좀 정체돼 있는 워낙 개발이 많이 되었으니까요. 그전에, 뭐 이전에. 강남구, 송파구 이쪽은 그러네요.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개발의 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서해안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황해라고 부르는 이 서해 이 바다를 끼고 중국과의 거래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위쪽에는 이제 인천이 있고 그 다음에 평택,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이쪽 라인으로 굉장히 물동량이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동쪽은 동쪽대로 이제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그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움직여진다면 우리나라는 새롭게 한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와, 있죠. 그게 네. 서쪽 라인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동쪽 라인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로 해서 넘어가는 시베리아 철도와 같이 연결되는 경우로 가게 되면 유럽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지고 그럼요. 또 경쟁력도 세지는 그런 네. 좋은 영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밋빛 미래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그려보면서 아주 넓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발전의 축이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고 네. 하셨는데 전 지역에 걸쳐서 모든 개발 기조가 서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역에서 마무리 지을까요? 그러면 영동.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성구가 사실은 대구에서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은 범접 불가할 정도로 다른 구에 비해서 평당 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적게는 한 300만 원, 많게는 거의 차이가 나는 2배 게요?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네. 수성구 지역이 이제 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강남 8학군처럼 대구에서 이제 좋은 뭐 인정하기 싫지만 대구에서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소위 명문 고등학교가 이 수성구에 다 몰려 있다. 서울로 치면은 강남 8학군이 그렇죠. 수성구라고 대치동이나 보면 뭐 되나고요? 이런 강남구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구 어머님들이 네.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수성구에서 있는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가는 그런 수요가 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성구 지역은 앞으로 뭐 정부에서 뭐 청약 조정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거와 상관없이 튼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디서나 교육열이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네, 그럼요. 학군이라는 게 쉽게도 변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저 또한 네. 뭐 맹모삼천지교로 우리 딸이 있을 때 옮겨서 학교를 그러셨어요. 다녔거든요. 네. 결과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워낙에 또 메리트가 있는 학군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네, 달서구, 수서구죠. 네, 네. 수서구 지역도 수성구. 수성구 쪽도 잘 또 가격을 수성하면서 네.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 영등포 쪽으로 좀 올라올게요, 전문가님. 네. 최근에 보니까 영등포 집값 하락세가 멈춰서 이제 거의 보합인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졌죠? 그러니까 뭐 영등포도 그렇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거래량 자체가 이 표준 그거로 하기에는 그 샘플로 보기에는 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이것이 확실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징후로 보았을 때는 이 정도면은 다시 이제 좀 바닥을 쳤다. 가바닥 정도.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빠르면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물건들은 이제 그 호가 자체가 떨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9.13 대책 이전 수준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영등포, 뭐 동작구,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집값이 계속 상승을 많이 했던 그 연도입니다. 4년간.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은 뭐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에요. 택지 개발은 할 수가 없죠. 이미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 그곳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조합원. 네. 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그 권리를 갖는 자격. 거죠. 네. 그 상황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분담금을 내고 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따져서 건축법에 따라서 일반 분양이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좀 세대수가 크면은 이제 임대 물량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에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쭉 데이터를 모아 보았더니 15, 16, 17, 18 올해까지 올해 1, 3분기까지 2,0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서울에 지금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데 가구 수로 보더라도 뭐 약 한 3, 400만 가구, 500만 가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늘 이렇게 가고 싶어 하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반 분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물량 자체가 2,000세대라고 하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의 뭐 홍제동이라든지 청계센트럴이라든지 또 뭐 저 강남의 뭐 서초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막 경쟁률 자체가 거의 뭐 50대, 60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무순위 같은 경우는 최고 600대까지도 나오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게다가 이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그 외에 다른 금융을 이용한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네.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힘들게 되어 있다. 제한적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지금 상황이 된 것이 지금의 정책이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보여집니다.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역효과라고도 볼 수가 예. 있겠고. 오히려 정말로 시장에 그냥 완전히 맡겨버려서 네. 경쟁력이 떨어지는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미분양이 나는 것이고 경쟁력이 좋은 아파트는 뭐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섭리에 해서 맡긴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또 되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사업 승인 받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수요는 늘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구조적으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또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워낙에 영등포구도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이 오래된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죠.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은 아니죠. 그 박원순 시장님이 영등포의 그 여의도, 네. 영등포 하면은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의도 지역인데 여의도에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40년씩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이 네.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상업 지역에 준하는 용적률을 적용시켜서 고층으로 올리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국토부에서 이제 그걸 이제 커트를 했죠. 그렇게 하면 또다시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잠잠해지면서 이제 다른 게 지금 특별한 게 없고 신길 재개발이라 해가지고 그 신길 주변에 있는 그 신풍역, 신길역 이쪽 주변에 분양 있는 물량이 많죠. 그쪽에. 예, 그쪽에는 이제 재개발 물량들이죠. 예. 거의 이제 지금은 다 정리가 되고 아파트가 다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올라가고 상태. 있어요. 네. 그런 지역 외에는 새롭게 지금 막 들어서는 건 별로 없고요. 단지 이제 뭐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영등포역 주변에 대한 도심 개발, 뭐 도시 개발이라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네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난주에 서울시가 이제 제출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여기가 7개 중에 하나인데 후보군 중에 하나가 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영등포 일대가. 근데 네. 여기 보면 이제 대선 재분이라는 곳이 1936년에 저기 생긴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충남 아산으로 옮기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데 네. 이 회사에서 이제 직접 여기에 있는 뭐 사일로라든지 여러 이제 창고, 건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복합 문화 단지로 이제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뉴딜 사업,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가는 하는. 그 구조에 맞춰서 지금 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L 백화점이 그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는 2017년에 이제 계약이 끝났다가 2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장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만료기한인가요, 올해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 백화점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어떤 그 입찰을 통해서 다른 백화점이나 들어올 다른 수도 있는 회사가 것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영등포역에도 하나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역 앞을 가다 보면 이제 영등포 시장부터 시작해서 네. 그 신세계 백화점이죠. 네. 그 사이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재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조금 저녁에는 음습하죠. 무섭더라고요. 예, 아직은. 거기에 이제 그렇죠? 뭐 술집도 많고 맞아요. 또 뭐 숙박업소도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다시 한번 좀 손을 봐야 되는 개발돼야 될 지역이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네. 이제 신도림역까지 가기 전 사이 양쪽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 소위 말해서 그 CNC 뭐 이제 철을 두드리고 막 부수 이렇게 잘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쭉 깔려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물레창작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원래는 그런 자그마한 철공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몰려 곳이죠. 있어. 이 경인로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이전하면서 생긴 곳들을 이제 예술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스튜디오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곳이 지금 되어 있죠. 네. 이쪽이. 그리고 이제 영등포 초등학교 건너편 쪽도 그렇고 이쪽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영등포가 좀 갖고 있는 약간 낙후된 이미지가 상당 부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여기 이 도림천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구로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의도부터 여기까지 가운데에서 오는 이 라인이 사실 차량도 제일 많고 복잡한 거리인데 상습 정체구역. 예, 상습 정체구역이고 또 옛날 그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생긴 또 난개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한 번 정도는 정리가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힘을 굉장히 받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받을 것 같고 네, 네. 지금 여의도도 잠시 멈춰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잠깐의 보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포라던가 이 지금 말씀하신 용산도 있겠고요. 주변에 네. 다 에어싸고 있는 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영등포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지역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1970년대에 이제 강남 개발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영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영동의 영자가 영등포거든요. 영등포의 아, 동쪽에 그래요? 있는 곳이다 해서 영동이기 때문에 이 뭐 마용성 물론 이제 강 건너 강북 지역이긴 하지만 이 마용성 라인은 앞으로도 튼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강을 건너왔을 때 처음 만나는 곳이 이제 여의도고 여의도에서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여의도는 지금 옛날에 좀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군사 정부 시절에는 국회의사당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아, 그 높이가요? 이제 감히 이 국회의원을 내려다보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없게 됐는데 그게 이제 처음 풀렸죠. 듣네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그 마포대교 넘어오자마자 있는 게 이제 L 그룹의 그 쌍둥이 빌딩이 있고 그게 가장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그 부지가 그 종교재단 부지였는데 거기에 지금 거의 뭐 100층 가까이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는 네. 그 건물. 그리고 그 옆에도 또 뭐 하여튼 지금 현재는 보면 대부분 40층, 50층 이런 것들이 63빌딩 말고도 63빌딩 하나만 있었다면 지금은 63빌딩이 아마 랭킹으로 따지면 한 5번째 정도로 밀려나지 점점 않을까. 후순위로 가더라고요. 예, 예. 네, 우선 빌딩이. 게다가 이제 아파트 자체가 워낙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튼튼하게 지었어요. 아. 오래됐는데 네. 못 하나도 콘크리트 못 하나도 잘 안 들어갈 정도 제가 거기 좀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튼튼하게 지었어요. 70년대 이렇게 막 80년대 초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갈아타야 될 시기가 뭐 국토부에서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막는데도 한도가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 주변에 있는 영등포는 자연스럽게 네. 원래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게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대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 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가 이제 지금 현재는 가격이 약간 좀 정체되어 있지만 네. 재건축이 어느 한 군데에서 이제 다시 시작되면서 단계적으로 이게 터지게 되면 이 영등포 주변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터질 것 같아요, 조만간. 네. 네, 네. 그런 시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물들이 터지게 되면서 조금 더 힘을 받는 영등포 지역도 저희가 함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저희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저희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 1시 반부터 4시까지 죽전역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로는 화요일 영등포에서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역사에서 뵐 예정이고요.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니까요. 장소랑 시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세미나장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고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전화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세요? 네, 제가 안남로 569 네. 212동 네. 사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네. 퇴근하시는 길이신가 봐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아파트가 하도 오래돼서 네. 재건축될까 봐 갖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좀 안 좋다는 소문이 들려서 네. 박촌역에 GTX 들어오면 박촌역에 빌라로 바꿀까 해서요.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네. 인천 계양구 지금 여기서 뭔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약간 틀어진 것 같아서 뭐 빌라로 건너간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건너갈까? 네. 이런 고민이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인천도 워낙 그 도심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효성동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이 옛날 주소를 보면 효성동인데 이 효성동 이 서쪽 부분 바로 옆에가 효성 도시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재개발을 이제 중단된 상태. 그러다가 작년에 새롭게 이제 업체가 나오면서 그 여기를 다시 한번 재개발하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이제 1구역, 2구역, 효성 1구역, 효성 2구역 해서 또 이제 지금 재건축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뉴서울 2차 아파트는 재건축의 메리트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775세대인데 평균 10평, 13평, 15평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98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연도는 넘었어요. 하지만 이 각 세대수의 숫자가 너무 많다. 땅 필지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한 31% 가까이 되는데 5층짜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여기를 재건축했을 때 이제 그 기존의 그 조합원이라고 부르죠.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플러스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 물건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좀 줄어드는 그게 이제 재건축의 메리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이 이 당시에 지었을 때 뭐 16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평짜리가 뭐 25평 정도로 가려면 최소한 여기는 35층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적률이 500% 이상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지금 그렇게까지 용적률을 뭐 높이. 500% 이상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엔 좀 그게 어렵다. 힘들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파트를 보시면은 이 나란히 되어 있는데 이 동마다 굉장히 많은 그 호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로 올리지 않고서는 사실 이 상태에서 부숴가지고 한 10층, 15층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죠. 근데 15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 면적 안에서 775세대가 과연 다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 건폐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주차장 빼고 뭐 조경시설 뭐 이런 것 빼고 나면은 한 10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대신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용적률로 커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뉴서울 2차 아파트를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가격이 더 많이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오를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 그래서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네, 하시는군요. 그래서 뭐 네. 적당한 상황이 되시면 정리하시고 작전역 쪽에 생각하고 계신 대로 옮겨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빌라 이제 가격 자체가 지금 그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뭐 빌라도 아니면은 다른 걸로 가셔도 여기에 계신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약간 고민하셨던 부분에서 좀 선택은 그냥 팔고 다른 쪽을 선택해서 이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크게 재건축의 메리트가 없다 이런 좀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족들하고 잘 한번 상의해 보세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재건축은 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아닌 경우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네. 기준에 근거한다면은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네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반대의 경우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굉장히 큰 이슈죠. 음마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근데 압구정동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의 표현이 죄송하네요. 거주하시는 그쪽 분들은? 추진위원회에서는 네. 최소한 뭐 59층, 60층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동강 거리를 널찍하게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조망권도 훨씬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데 시에서는 이제 35층 딱 정해놨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차이가 게다가 많이 나네요.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렸을 때 나오는 그 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일반 분양하지 말자, 1대1 재건축하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거기는 이제 여기 지금 말씀드리하고 좀 반대로 이제 자금이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네. 정부의 정책에 오히려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재건축을 그림을 그리는 거고 여기는 다들 재건축은 하고 싶으나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지었던 이 여기에서 자체 갖고 있는 필지가 넉넉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 경우에는,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재건축의 메리트를 좀 상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의 메리트만 믿고 너무 여기에 또 의지해서 계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욕심이 뭐랄까 성이 조금 안 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네, 전략적인 부분들 잘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한데 답변이 네, 저희가 네.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제 말 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궁금한 점 어떤 점이세요? 네.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를요. 네.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그 경전철이나 GTX에 따른 투자 전망이나 네. 상미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매수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알아보고 계신 과정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메리트 있는지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네, 조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던지신 질문에 제가 약간 좀 당황이 되는데 네.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평당 가격 자체가 뭐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700만 원 정도 나왔나요? 평당? 여기 분양가가요? 1,200 정도, 1,200에서 300 정도 되는 거. 1,200, 1차는 미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근데 피를 주고 사야 되는. 네, 피가 그렇게 많이는 안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정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조정 지역으로 묶이면서 네. 지금 그 시순자님이 그 직장 생활 하시나요? 네네. 아,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다니시나요? 서울역 남대문이에요. 아, 남대문.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출퇴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역버스로 할 예정이거든요. 광역버스. 예. 네네. 그럼 광역버스는 지금 여기 롯데캐슬 앞에 있는 자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건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서울을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광역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하나는 이제 분당선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당선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가까이 걸릴 겁니다. 아마. 꽤 오래 그죠? 걸리네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분당선이 근처에 없어요. 가다 보면 기흥역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네. 사실 새로 뭐 생긴다고 하는 그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선도 사실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딜 가시든지 간에 마을버스가 됐든지 아니면 차량이 됐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곳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서울의 출퇴근을 고려하신다면 뭐 어느 타 지역을 그 건너편 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동쪽편에 있는 기흥역보다는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주변의 생활 여건 자체가 아직까지 지금 재개발이 지금 덜 돼 있어 가지고요. 네. 조금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뭐 한 5년 이상 보신다면 이쪽 지역도 이 그 광역버스하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고려하신다면은 들어가셔도 괜찮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지금 낮게 잡혀 있잖아요. 양도세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지역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을 생각하시고 지금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을 지금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피가 지금 한 2천 아니면 3천 정도 돼 있나요? 네, 이제 뭐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더 많이 올라져 있었다가 네네. 조정식으로 묶이면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 주변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에 대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셔도 상관없다. 저는 4월 말 분양권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좋고요. 단지 이제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지내시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전망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용인 기흥도 새롭게 지금 들어서고 서쪽 편에 지금 새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뒤쪽에 또 산도 있고 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인에서 이 남대문까지 출퇴근하시려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시청자님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전화 끊겼나요? 네. 왜냐하면 네. 이 광역버스로 갈 거냐, 네. 지하철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하철을 선호하고 지하철로 움직이는 것이 더 그 출퇴근에 용이한 시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용이하다면 여긴 유리한 지역은 여기보다는 아닌 것이고. 이 동쪽 편으로 가시는 이 분당선 낫고. 라인으로 가시는 게 네, 네. 훨씬 더 나은데 이 광역버스의 장점은 일단 그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기 더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죠? 그렇죠. 서울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네. 차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죠. 막히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쪽 동쪽 편에 그래요.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바로 앞에 있어요. 고속버스 정류장이 광역버스가 네. 또 시외버스 정류장도 근처에 있고 해서 버스로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다. 네. 그리고 주변에 조금 구옥들
아직 정리가 안 된 지역들이 주변에 좀 흩어져 정리돼야 있는데 되겠네요. 이게 정리가 되면 여기는 더 좋아지는 네. 그런 지역이라 보이십니다. 네. 아마 이런 평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 시청자님 1인 가구는 아니신 것 같고 네. 네, 가족분들 교통 편의성도 좀 함께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네, 좋은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십사 하고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평당 가격이 지금 서울에서는 이 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싸군요. 일단은 1,300 피를 주더라도. 정도면 예. 1,300 정도면 서울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가족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네, 매수 고려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고양시 덕영구 주교동에요. 네. 땅을 좀 갖고 있는데 네. 거기 항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네. 좀 알고 싶어서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집원 좀 불러주세요. 예, 293번지. 네, 293번지 얼마나 들고 계셨어요? 4년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셨을 때 뭐 이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나요? 네네. 네, 어떤 점을 그때 메리트로 보셨어요, 총장님? 아, 본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땅을 좀 투자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지인분의 추천을 받고 네.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세요? 그래서, 예, 근데 제가 그 땅을 잘 산 건지 네. 그럼 앞으로 미래가 뭐 있는 네. 건지. 저희가 그럼 중간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네. 그렇게 길게 되진 않으셨는데 4년인데 네. 사실 내가 막 이렇게 발품을 팔고 알아봐도 약간 믿음이 좀 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조금 불안하실 텐데 지인의 추천을 받고 사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좀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면 더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러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토지 바로 그 옆에가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죠. 굉장히 그 100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갑니다. 그 위쪽으로 이렇게 그 고가라고 표현을 하는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약 한 400m가 안 되는 거리에 이제 원당 그 도심 재개발 이 이제 주택 재개발 지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지금 그 땅을 자리 잡고 가지고 있는 계세요. 땅이? 네. 근데 약간 아쉽다고 하면 지금 이 땅이 있는 곳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이 이제 서울과 6대 광역 도시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그린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개별 사업 허가를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나중에 이쪽 지역들이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주체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수용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곳인데 굳이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 그 고양시청이 들어가 있는 원당 도시 이 주택 재개발 이 지역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원당 1구역, 뭐 원당 2구역, 원당 4구역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제 경계선에서 보면은 약 한 400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갖고 이 원당 지역의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뭐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1, 2년 만에 이렇게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갖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 주변이 이렇게 개발되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또 어떤 뭐 매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타임 시간 언제나? 한 5년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조금 예. 더 길게 보시고요. 이 그 서울 외곽순환도로뿐 아니라 또 올해 12월에는 또 다른 국도 대체 우회 도로가 또 이쪽을 지나가니까요. 주변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당이
일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고 또 빌라들도 많이 들어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새롭게 주택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재개발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완전히 또 새로운 도시가 더 되는 것이고 깨끗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조금씩 더 이렇게 확산된다. 그러다 보면 토지 자체에 대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위치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인분의 추천을 잘 받으신 것 같고요. 시청자님, 조금 더 들고 가신다면 값어치 더 올라갈 가능성 많다라는 진단 나왔으니까요. 좀 붙들고 또 많은 차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시청자님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네,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마지막 시청자님 빨리 한번 좀 더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신지 주소 바로 불러주세요. 예,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지도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수도권으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례 신도시의 부영 더힐 아파트 32평형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그 산성역 폴레스티아 네네. 29평형 분양권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어디가 더 미래 가치가 좀 있을지. 아, 네.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잘안 서서요. 네, 태기를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님. 네. 지금 아산에서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 상황은 이제 직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직장이 이쪽 그 송파나 이쪽 편으로 오시는 건가요? 예, 뭐 이제 분당 쪽으로요. 아, 분당 쪽으로요? 예. 그러면 8호선을 타고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뭐 자가용으로 그냥 출퇴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위례가 좋아 보이긴 한데 예. 교통편으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훨씬 더 예. 세대수도 많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특정 업체를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그 시청자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평당 가격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위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례 쪽은 한 2,400만 원대, 그다음에 산성역 쪽은 한 1,8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저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참고하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예, 그럼 매수 시기는 한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 예. 하셔도 되고 뭐 좀 이따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성남 쪽에 아. 손을 조금 들어주신 거죠, 전문가님? 네. 둘 다 뭐 성남 수정구 안에 있는 행정구역상으로 그런데 네. 위례라는 이제 그 특징상. 그게 있죠. 이제 네. 그 프리미엄이 있죠. 네. 근데 여기 사실은 이쪽 그 안쪽에 들어가면 맨 끝쪽이거든요. 그 끝쪽이라서 사실은 이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위례라는 타이틀을 빼고 나면 둘 중에 하나에서는 네. 포레스티아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네. 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한 곳 저희가 택일 해드렸으니까요. 감안하셔가지고 전략 잘 세워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청자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서 네, 네. 오늘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세미나 잘 다녀오시고요, 전문가님. 네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전문가와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생방송 시간에 많은 도움 드리니까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